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재양 정부에서 OECD 보고서를 가지고 몰래 이상한 조작질을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지금 농담을 하거나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기재부 OECD 보고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OECD 측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다시 어둡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 한국 정부가 너무 일을 못하다 보니까 해외 자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닐런지 제가 심히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문재인 씨의 임기가 3년 넘게 남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식입니까? 제발 좀 아무 일도 하질 말던가 머리 나쁜 놈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OECD는 어딘지 다들 잘 아시죠? 아마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학교 교과서에서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제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곳입니다. 국제기구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번에 말을 하기를 이제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소개하면서 말하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 문재양 정부와 좌파 세력들은 이 비판을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비판이라기보다는 외국의 전문가 아저씨들이 팩트를 설명한 건데 그게 자기들한테는 이제 비판처럼 들리니까 듣기가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한국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버렸냐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국내 번역본을 내놓고 이래 소개를 하면서 OECD 공식 보고서 번역본을 소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이 문맥을 통째로 삭제, 눈속임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양 정부에서 왜 조작과 편집을 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재양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것은 곧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소득주도 성장. 이게 근데 이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양 정부가 대한민국의 산업 생산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1차원적인 발상에서 최저임금만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법을 통해서 강제로 그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죠? 근데 국제기구인 OECD에서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좌파 애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도 나고 쪽팔리고 이거를 숨기고 은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적폐다, 허위사실 유포다, 검찰 압수수색을 하겠다 탄압해버리면 그만인데 그 해외 전문가들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 전문가들한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외국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숨겨야 되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집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삭제하는 거예요. 이제 OECD에서는 문재양 정부가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예측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1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번 문재양 정부의 무리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그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한다. 요게 2번이고 그리고 뭐 3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OECD 보고서들이 그러니까 이런 1번과 2번의 내용들이 OECD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파트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문단에 나와 있는 것을 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간추리기나 생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명백하게 문재양 정부에서 이것을 감추려고 했거나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OECD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낮아진 경제 성장률의 원인을 그러니까 고정 투자의 감소 그리고 낮은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 내부 사람이니까 저 한 문장을 보더라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야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사업하기 나쁜 나라, 투자하기 나쁜 나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덜하고 투자를 덜하는 거죠.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OECD 보고서에서는 2018년, 2019년새 무려 29%에 달하는 두 자릿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인들의 취업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특히 이것들은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특히나 더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미숙련 노동자들, 바로 우리 1, 20대 기술력이 없는 평범한 우리 1, 20대 학생 여러분들이 바로 미숙련 노동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취업을 하기도 힘든 사회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요새는 알바 뽑는데도 경력직을 요구하고 회사 들어가는데도 경력직만 요구합니다. 처음 사회 문턱으로 나온 사람들이 첫 사회생활을 발조차 붙일 수가 없는 사회가 와버린 거예요. 알바 구하기조차 힘든 세상이 왔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지금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PC방 알바를 해도 파트타임만 구한다면서요. 몇 시간만 일하고 가는 거.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임금은 부담스럽게 나가는데 초짜가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는 데만 얼마씩 걸리면 그 사업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틱한 좌파 경제정책을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텔레토비 꿈동산만 믿고 마음대로 추진을 해버리면 이래저래 약자들의 대가리만 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OECD 측에서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 없이 최저임금만 무리하게 인상하는 한국의 그런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고 한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세 가지 큰 줄기의 이야기 맥락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몇 달 내내, 아니 인터넷 전체를 통괄하자면 제가 몇 년 내내 수도 없이 온 오프라인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꽃밭만 믿고 꽃밭 같은 상상만 믿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노조 편이나 들고 임금만 무리하게 강제로 상승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사업 환경과 투자 환경이 개박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수도 없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보다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그 해결책과 해답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실행되지 못한다는 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이것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평범한 일반 서민들에게 노동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좌파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틱한 정책을 펼쳐버리면 이런 것들은 결국 종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서민들, 나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그 역효과가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저 정부를 뽑지도 않았는데 같이 싸잡혀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의 윗대가리 계급에는 전응아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작년 11월에도 OECD에서는 진작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며가면서 이 기사를 한 번쯤 보셨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11월에도 OECD에서 경고 기사를 냈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큰 폭의 인상은 한국의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다들 좋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몇 번이나.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남의 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에다가 내정 간섭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외국에 있는 저 양반들은 신사적으로 최대한 좋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저 정도 표현까지 나오는 거면 사실 충분히 강력하게 걱정된다라고 한국을 위해서 조언을 해줬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근데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강제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인 거죠. 좌파 애들이 대화가 통합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좌파 네티즌들은 정말 전응아들 같이 저런 경고를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낙수 효과 같은 그런 거는 없다고 왜 자꾸 너는 대기업 편만 나쁜 대기업들 편만 드냐면서 기득권들의 편만 드냐면서 유튜버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와가지고 어떤 철부지 하나가 고래고래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악플을 막 달아놨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 친구들 볼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슬퍼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독수리가 병아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님들 제가 싹 다 모셔와가지고 그 친구 붙잡아놓고 그 악플러랑 나랑 토론을 하면
그 친구가 우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편 이번 OECD에서 이토록 한국 경제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들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적하는데, 정책 실패를 지적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로 OECD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의 누락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대체 뭡니까? 원문에서는 멀쩡히 있었던 정부 정책 비판하는 내용들이 왜 국내 번역본에선 빠진 거죠? 이게 고의 누락이 아니면 뭡니까? 이런 걸로 또 기자들 겁주고 협박할 겁니까? 고의 누락, 말이 지나치다고, 고의로 빠뜨린 건 아니었다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탄압이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정부가 편집한 거 맞지 않습니까? 깨알같이 최저임금 지적 부분은 건너뛰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만 자기들 입맛에 맞으니까 이거는 또 가지고 와가지고 확대하고 강조를 내놨습니다. 제가 좌파 정부를 위험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극우라서가 아니고, 좌파 정부 사람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자기들의 상상 속의 꽃밭의 나래만 펼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왜 박살나고 있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건설적인 비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국민들 빚만 잔뜩 끌어다가 어찌됐건 간에 자기들의 남아있는 3년 임기만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세금을 처발라가지고 눈속임 가짜 경제지표와 고용지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때는 실업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억지로 치적 남기기만 급급하는 미친 정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률이 높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지금이 사상 최악의 취업률인 것도 팩트지만요.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일자리 늘리는 건 좋은데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아가면서 가짜 일자리, 한시적인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민간 기업에 의해 국민들이 고용이 되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국민 각자가 저마다의 분야에서 숙련공과 전문성 있는 생산자와 노동자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 처발라가지고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가짜 일자리, 필요도 없는 일자리 만드는 걸 누가 못하냐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정책이지. 잘못됐잖아요, 그런 거는. 세금 들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든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국민들, 회사원 국민들은 국가에다가 세금도 내주고 국가를 자꾸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생산자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런 가짜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가짜 일자리들, 유사 공무원들은 결국 소비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만 날라가고 국민들의 빚잔치로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니까요. 이렇듯 해외의 대단한 경제 석학들이나 국제기구는 물론 저같이 책조하는 일반 국민들조차도 문재인 좌파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경고를 해왔는데, 좌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다는 유시민 같은 아저씨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와중에도 전 정부 9년이 어쩌고 전 정부 핑계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만 경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원래 돌팔이다. 유시민 씨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게 바라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남들이 바로 그 해답과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는데도 듣기 싫어가지고 눈 감고 귀 닫으면서 비판하긴 쉽다느니 낱말하긴 쉽다더니 지들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모르긴 뭘 몰라요. 유튜버 얼음사이다도 알고 여기 계신 수많은 네티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방법들, 모든 사람들이 왜 좌파 경제정책이 잘못됐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는 귀를 닫아버리면서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돌팔이다, 이런 소리를 감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끼케야 학사 자격증이 전부면서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들 비판하는 OECD 보고서 조작하고 감추고 선동하고 날조하고. 여러분들, 좌파의 특징이 원래 이렇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남탓하는 거 말고는 이 양반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고 산출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욕하고 빼들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밖에 평생 동안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평생 남들 욕하면서 주둥아리로 먹고 살아온 양반들이거든요. 한편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생충 같은 좌파 정치인들이야 뭐 저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좌파 정치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야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최소한 지 한 몸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들의 이기심은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쳐보겠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럼 정말로 나쁜 것은 뭐냐?
저런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권력의 칼자루와 부와 명예를 쥐어준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 같은 곳에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지식인 노릇, 베스트셀러 작가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할 수 있었겠어요? 발이나 붙일 수 있었을까? 저런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좌좀들한테 꼬투리 잡히기 좋은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평소 국민의식 수준을 비판을 했겠습니까? 감히?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국민이고 좌좀들도 국민이죠. 그죠?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잘못 굴러가면 누구 잘못입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 굴러가는 거죠. 머슴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식 수준을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아무 자격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너 따위 게 뭐냐고 국민을 비판하냐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근데 나는 미움받을 줄을 알면서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도 잘못하면 욕 좀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잘못 판단 내리면 좀 비판도 받고 혼도 나고 해야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들 다수가 다수결로 잘못된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절벽 끝으로 달려가려고 풀 악셀을 밟고 애를 쓰는데 왜 그거 비판을 좀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왜 국민들은 성역이고 대중들은 위대하다고 하죠? 전혀 한국인들은 내가 볼 때 위대하지가 않은데 진짜로 국민과 대중들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국민들은 위대하다 사탕 발림해주는 놈들이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듣기 뻣뻣한 소리, 대쪽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어르신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뻣뻣한 소리를 할 줄 아는 국민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너무 적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설사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그 길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면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정당하게 비판할 수가 있고 그 비판의 목소리가 외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정확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파 유튜버 분들 통해서 이 이야기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현실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먹고 살기도 바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가 어떤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혼자서 다 이제 체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해설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자면 다수가 원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민의식 수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외압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